화산기한 83화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검총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검총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검무혼. 그리고 두 번째, 약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원단.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 명의 인물과 하나의 영약에 대해서 알고 시작해야 검총 에피소드를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탈검무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검무흔은 약선과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요. 탈검무흔이란 인물은 200년 전에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청명이 있었다면 200년 전에는 탈검무흔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탈검무흔은 고수들을 찾아가서 비문을 통해서 이기면 그 상대방의 무기를 뺏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고수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고 엄청난 무기를 빼앗았던 인원입니다. 예, 이렇게 탈검무흔은 이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약선. 약선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약선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이입니다. 강호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랬고 다친 이들을 치료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연구하고 더 빠른 회복법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연구하던 이가 바로 약선입니다. 그 약선이란 인물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그 인물의 인생 최고의 발명품이 뭐다? 바로 혼원단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검총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에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는지, 이 설명이 왜 필요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약선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혼원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83화에서도 나옵니다. 그 대단하다는 소림의 대환단마저도 씹어먹을 정도의 내력을 품은 말 그대로 미친 영약입니다. 혼원단은 그런 영약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뭐 대환단 소림의 대환단 같은 거를 이제 상급 영약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상급 영약이라는 게 엄청나게 귀한 재료들을 때려 박아서 만들어야 겨우 몇 개, 소수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상급 영약입니다. 막 엄청 귀한 막 10년, 100년에 한 번 나오는 재료들을 때려 박아야 소수의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상급 영약. 소림에 있는 그 대환단이 그런 영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뭐 아무렇게나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면 꽤 귀한 거구나 정도의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나오는 설명이지만 지금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혼원단이 정말 더 대단한 이유는 뭐냐 하면 노력만 한다면, 굉장히 노력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작정하고 구하면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라는 말은 좀 아니지만 어찌됐건 꽤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한다면 저는 좀 이런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우와, 미쳤네, 대박이네. 진짜 엄청난 영약이네. 엄청난 거구나. 혼원단 정말 대단한 거구나.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혼원단인데요. 검총 에피소드를 보려면 알아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요.
청명이 매화 검전으로 살았던 시절,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혼원단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말이 돌면 막 피바람이 돌았었는데요. 지금은 혼원단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혼원단을 만들 수 있는 연단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연단법이 검총에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대박 사건입니다. 청명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그냥 죽어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이 정도의 표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의 설명을 해드려야 검총 에피소드의 혼원단이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구나. 그 연단법이 있을지 모른다고?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또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현재의 청명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생의 기억과 현재의 몸을 동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요. 그 작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명이 남들 잘 시간 줄여가면서 남들의 수련량의 2배, 3배, 5배를 해가면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육체의 성장입니다. 1부보다 2부가 시작되면서 그림체에서 청명이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소설을 다 본 입장에서 아직도 청명의 육체는 다 성장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명의 육체 성장이 두 번째로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밖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다 치자. 그래, 그러면은 두 번째 넘어간다고 치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내력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명은 특유의 아주 매우 정순한 내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 더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영약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청명 입장에서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전생의 기억과 현재의 몸을 동기화하는 작업, 두 번째 육체 성장, 그리고 세 번째 내력,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파 인원들이 지금 청명을 통해서 가히 난이도 최상급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그 성장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면 화산기한 18화에서 이런 몰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산파 3대 제자들의 몰골이 이렇습니다. 왜 몰골이 이러냐? 청명과 함께 수련을 시작한 지 며칠이 안 지나서 화산파 3대 제자들의 몰골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요. 청명이 16화에서 설매단이랑 매화단이라는 영약을 챙겨와서 3대 제자들한테 먹입니다.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 아주 힘이 넘치는 모습, 하체에 힘이 넘치고 검 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약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영약의 힘인데, 이 영약 중에서도 최상급 중에 가장 최상급인 영양을 얻었을 때, 그 영약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그 영약의 연단법을 구했을 때, 과연 화산파의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총 에피소드가 얼마나 앞으로 진행될 화산기한의 수많은 에피소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